오래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하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나갔는데 3시간 내내 하소연만 들었어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자식들은 왜 연락도 안 하냐, 돈은 없고 몸은 아프고. 집에 돌아오니 기진맥진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계속 지치고, 나중에야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불편함을 넘고 삶이 더 편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죠. 나이가 들면 관계가 정리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동창들도 뜸해지고, 친척들도 만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남는 사람들이 있죠.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몇 명, 이 사람들과는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다 좋은 관계는 아니거든요. 어떤 관계는 우리한테 힘이 되지만 어떤 관계는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만나고 나면 축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구분 못한다는 겁니다. 오래된 친구니까 정도 있고 의리도 있으니까 계속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가 나한테 독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천천히 조용히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같이 술 마시고 이야기 나누던 사이였죠. 은퇴하고 나서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오면 할아버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세상이 다 싫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그 친구 만나고 오면 맨날 기분이 안 좋아. 얼굴 보면 알아.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떠올려 보니까 전부 불평불만이었던 겁니다. 나라가 엉망이다. 정치인들은 다 도둑이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냐. 자식들은 부모를 챙기지도 않는다. 3시간 내내 이런 이야기만 했던 거죠. 할아버지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자기 마음도 무거워진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두동적인 생각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데 듣다 보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됩니다. 아, 맞아. 세상이 정말 그렇네. 이렇게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인 우울증에 관해 연구한 자료를 보면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우울증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공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벗을 사귀되 나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라. 나보다 못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여기서 나은 사람이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긍정적이고 삶의 태도가 건강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똑같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친구와 조금 거리를 두기로요. 일주일에 2~3번 만나던 걸 한 달에 1번으로 줄였습니다. 친구는 섭섭해했지만 할아버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줄어들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를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달라, 심부름을 해달라, 이거 좀 알아봐 달라.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와줍니다. 친구니까, 정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한쪽만 계속 주면 지치게 되거든요. 게다가 요구하는 사람은 고마워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꾸 돈을 빌렸어요.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작은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니까 빌려줬죠. 그런데 갚지를 않아요. 할머니도 말하기 뭐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 친구는 더 자주 돈을 빌렸습니다. 금액도 점점 커졌어요. 10만 원, 20만 원. 할머니는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거절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친구가 이럴 수 있냐고요. 할머니는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빌려준 돈은 몇백만 원이 넘었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달라고만 했죠.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위험한 이유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것을 다 줘도 모자랍니다. 노후 자금도 위험해지고 마음도 지치게 되죠. 노후에는 우리도 여유가 없습니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챙기기도 바쁜데 남을 계속 도와줄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얽매인 사람입니다. 만나면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땠다. 그때는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재미있어요. 추억을 나누는 거니까요. 하지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지겹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현재를 살지 않아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런데 모임 내내 과거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학창 시절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그것도 작년에도 들었던, 재작년에도 들었던 똑같은 이야기였죠. 할아버지는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했습니다.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취미 생활 있으세요? 이런 걸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들 과거 이야기로 돌아갔죠. 할아버지는 허무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있구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뒤만 돌아보는구나. 그 후로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봤자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듣게 될 테니까요. 과거에 얽매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를 즐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노후는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없어요.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온고지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과거를 배우되 거기 머물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교훈이지 집착할 대상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녀는 어떻고, 손주는 어떻고, 자기는 얼마나 잘 사는지 이런 이야기를 자랑처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나는 그렇지 못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다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한 할머니가 친구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 친구가 계속 자기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 딸은 의사다. 손주는 영재다. 듣고 있던 할머니는 점점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내 자녀들은 평범하게 사는데 나는 뭐가 잘못됐나 싶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자꾸 그 친구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우리 집은 왜 저렇지 못할까? 자식들한테도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을 우울하게 보냈어요. 비교는 불행을 만듭니다. 누구와 비교하든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이 들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우월감이 들지만 그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비교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해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회적 비교라고 합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특히 노년기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많으니까 비교할수록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비교하게 됩니다. 자꾸 남의 삶이 신경 쓰이고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독입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언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믿고 남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 말대로 해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간섭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친구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했어요. 그 병원 가지 말고 내가 다니는 병원 가라. 그 약 먹지 말고 이 약 먹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친구는 걱정되는 마음의 한 말이었겠지만 할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나도 내 방식이 있는데 왜 자꾸 간섭하는 걸까?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되나? 할아버지는 점점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졌어요. 만날 때마다 뭔가 지적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결국 할아버지는 그 친구와 거리를 뒀습니다. 만나면 스트레스만 받으니까요. 친구는 서운해했지만 할아버지는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간섭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노후에는 자유가 중요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 간섭하면 자유가 없어져요. 내 삶인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이에요. 왜 피곤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운이 빠집니다. 이런 사람은 주로 부정적이거나 요구가 많거나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한정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지,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지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지쳐갑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노후가 불행해져요. 공자는 친구를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유익한 친구, 해로운 친구, 그리고 그 중간. 유익한 친구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견문이 넓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해로운 친구는 것만 번지르르 하고 아첨만 하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노후에는 유익한 친구만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해로운 친구는 멀리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과 보내야지 나한테 독이 되는 사람과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관계를 점검하세요.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어떤가?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에너지가 생기는가? 빠지는가? 만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오래 알았다고, 정이 들었다고 계속 만날 필요 없습니다. 의리보다 내 건강이 먼저예요. 거리를 두는 게 배신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조금씩 만나는 횟수를 줄이세요.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서운해할 테니까 천천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보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복지관에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나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세상이 밝게 보여요. 건강도 좋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지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외로워요.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더 공허합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노후는 의무의 시간이 아닙니다. 평생 의무를 다하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시간입니다. 누구를 만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나한테 독이 되는 사람은 멀리하세요. 오래 알았어도 정이 들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건강과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노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시간을 불평불만 듣는 데 쓸 건가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데 쓸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멀리하는 게 미안하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지키는 거라고요. 내가 건강해야 자녀들한테도 짐이 안 되고 손주들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끝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안 좋은 관계를 정리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보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왜 진작 하지 않았나 싶을 거예요. 그만큼 삶이 가벼워지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